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벌써 평일의 절반인 수요일이 찾아왔는데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월도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에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또한 대규모 청산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난 1시간 3대 거래소에서 4.25억 달러 선물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JGG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시간 메이저 거래소에서 강제 청산된 선물 포지션 규모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OKEX 거래소에서 9,289만 달러, 후오비에서 1.12억 달러, 바이낸스에서는 1.08억 달러 규모가 청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엄청난 폭의 조정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도 그리 좋지 못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전 세계 억만장자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빌 게이츠의 경우는 얼마 전 비트코인에 대한 중립 포지션을 취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변화한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하락하는 비트코인을 보며 한마디를 거들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경우는 비트코인, 일론 머스크와 같은 억만장자를 위한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만큼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일론은 돈이 아주 많고 매우 정교하다. 그는 비트코인이 무작위로 오르거나 내려갈지 걱정하지 않는다. 만약 일론 머스크보다 돈이 없다면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겠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위험한 자산이니 돈이 엄청 많고 잃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투자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빌 게이츠의 경우는 과거 비트코인에 관하여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최근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비트코인의 인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오히려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빌 게이츠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내려갔을 때 이때다 싶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은행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인데요. 한국은행의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암호자산 내재 가치가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는 암호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다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총재가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총재의 경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 전망을 묻자 가격 전망을 하긴 어려우나 단기간에 급등한 데다 암호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밑에는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과연 내재 가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자산인 금과 은의 경우 만들어질 때부터 내재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경우 내재 가치가 있죠. 왜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모여 국가를 이루며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에서 금으로 교환하던 시대를 거쳐 종이를 찍어내며 사람들끼리 이 화폐는 얼마의 가치가 있다 라고 약속한 것이 화폐의 내재 가치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 화폐의 내재 가치, 즉 신뢰가 무너진 결과가 베네수엘라에서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재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모여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떠한 것이든 처음부터 가치가 만들어지던 것은 없죠. 현재 비트코인이 나아가는 길을 화폐로서 보는 인물들로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무너진 것은 아니죠. 여전히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굳건한데요. 절대로 지금의 조정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은 언제나 있을 수 있죠. 가격의 하락에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크나큰 조정장 속 안 좋은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위를 보더라도 암호화폐를 털고 나오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은 하락장 속 한 외신에서는 44,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는 코인베이스 누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44,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중간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효과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는 다른 곳과 가격이 다른 프리미엄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프리미엄이 높으면 코인베이스 고래가 비싼 가격에도 비트코인을 축적해 왔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고래가 축적이 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이기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누가 시장을 주도하는지 하고 있는지 기억하라. 코인베이스 고래는 44,000에서 48,000달러 범위에서 비트코인을 축적해왔다. 더 많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44,000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계속되는 하락장 속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절대로 일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와 함께 2년, 3년 함께한 분들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러한 하락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승장으로 유입된 신규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끝없이 오를 것만 같은 마치 돈복사 버그 같던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니 역시 사기다, 거품이다 하며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가격을 보고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급등하는 코인에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는 급한 마음을 가질수록 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시고 한 코인에 몰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산 투자하셔야 합니다. 한 코인으로 몇백, 몇천을 벌었다 한들 그 돈은 순식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가격과 타이밍을 맞추려는 한순간 도박장에 가는 것이기에 한두 번을 딸 수는 있어도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게 되어 있죠. 도박으로 큰 부를 이루었다, 노후가 준비되었다라는 사람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과 함께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갬블러와 인베스터의 차이는 투자의 근본적인 목적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 오랜만에 이러한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크레이그 라이트, 흔히 크 박사라고 불리웠죠. 크 박사 이후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트위터상에서 본인이 나카모토 사토시이다 주장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계정 골드러버의 트위터 계정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트위터 계정 골드러버의 경우는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창업자의 계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베런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암호화폐 연구자의 경우는 22일 블로그 플랫폼 서브스택에서 골드러버의 트위터 내용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행보와 일치한다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분석을 보면 사토시로부터 가장 처음 10BTC를 전송받은 할피니를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2009년 1월 골드러버는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했었고 골드러버의 계정 또한 2008년 5월에 생성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골드러버의 경우는 이제 사토시와 마찬가지로 지방 분권, 재정 위기, 통화, 연방준비 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트윗을 수차례 업로드를 했다고 하네요. 과연 골드러버라는 계정이 사토시 나카모토일까요? 사토시에 관한 추측은 계속되고 있죠.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일본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인일지 아닐지 개인일지 기업일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봐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일각에서는 사토시가 사실 일론 머스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일지 밝혀진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한 번에 받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끝나지 않은 미 SEC와 이제 리플사 소송 문제로 인해서 리플사를 손절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 리플사의 대형 파트너이자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ODL 솔루션을 사용한 기업인 머니그램 측에서 적극적으로 리플사와 인연을 끝내려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다시 한번 파트너십을 재개할 수 있을 듯한 기사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리플렛의 총책임자인 애쉬 빌라의 경우는 리플이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을 재개하기 위한 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빌라는 성명에서 머니그램이 리플의 ODL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중단했지만 두 회사 사이의 단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만간 리플사의 신규 고객사 발표가 예상된다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머니그램의 CEO 또한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재개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끝나지 않는 SEC와의 소송 문제로 인해서 리플사뿐 아니라 XRP의 투자자분들 또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지만 XRP가 증권으로 판명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코인이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할 때 더욱더 하락을 하지만 좋은 소식들이 계속했던 리플 XRP만큼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태까지 눌려왔었던 XRP의 상승분이 한 번에 폭발하는 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하락장 속에 많은 분들의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조금씩 투자 심리가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의 상승과 가격의 하락,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장기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을 보자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안에 큰 돈 벌고 나가야지 라고 아예 투자 근본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시장에 시간을 줄 수가 없겠죠. 항상 장기 투자하시고 3년 안에 사용되어야 되는 자금이라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게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길게 보시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